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사바이 단란주점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바이, 태국어로 편안하다, 건강하다, 고통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엽기적이고 잔혹했던 미제 사건의 키워드로 유명하죠. 1998년 6월 14일 대한민국은 프랑스 월드컵 멕시코전 경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전반 27분 하석주 선수가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이래 최초의 선제골을 터뜨리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당시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중계했는데 합산 시청률이 무려 79.2%로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월드컵 열기에 달아올랐던 그 시각 강남의 한 단란주점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엽기적이고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 2시 택시기사 한모 씨는 손님이 많은 곳을 찾아 신사동 인근을 운행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올 만한 단란주점 입구를 살펴보던 한 씨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목격되죠. 무언가가 지하 계단에서 기어나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끼며 차에서 내려 다가간 순간 한 씨는 얼어붙고 말았죠. 핏물에 젖은 여성이 하의가 벗겨진 채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었거든요. 창극이 일어난 사건 현장은 지하에 위치한 사바이 단란주점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계단을 내려갔을 땐 사방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죠. 가게 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던 중 1번 방에서 세 남녀를 발견합니다. 단란주점 여주인 정 씨와 그의 지인인 택시기사 박 씨와 유 씨, 여인까지 총 3명이 끔찍하게 유린당한 후 살해된 상태였죠. 발견 당시 3명은 몸이 밧줄에 묶이고 손은 케이블 타이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처참 그 자체였죠. 여주인 정 씨는 입이 오른쪽 귀 쪽으로 무려 13cm나 찢겨 있었습니다. 또 오른쪽 허벅지에 8cm, 등에는 17cm 깊이로 찔린 상처가 하나 있었죠. 택시기사 박 씨는 무려 17번이나 칼로 공격당한 상태였고요. 가장 끔찍한 건 유 씨 여인이었습니다. 목은 반쯤 잘려 있었고 이마에는 발로 밟아 지디긴 것 같은 신발 자국이 나 있었죠. 상의는 벗겨진 상태였고 바지와 팬티는 찢어져 엉덩이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발바닥에 피가 묻은 것으로 보아 마지막까지 범인들에게 끌려다니며 괴롭힘을 당하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죠. 사람이 사람에게 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끔찍한 범행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공분하는 동시에 큰 공포에 휩싸입니다. 경찰은 곧 범인을 잡을 수 있으리라 자신했죠. 그도 그럴 것이 목격자가 2명이나 있었고 현장에서는 다량의 증거품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니까요. 첫 번째 목격자는 살해당한 여주인 정 씨의 친언니로 동생의 대신에 가게를 보던 중 저녁 10시경 남성 손님 3명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자들은 2번 방으로 들어가 양주와 과일 안주를 주문했죠. 3명 중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다른 일행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리자 이내 단념하고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르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민 하나의 사랑, 녹색지대 준비 없는 이별, 최윤아 흔적, 박강성 장난감 병정, 문 밖에 있는 그대 같은 90년대 서정적인 발라드만 부르는 꽤 점잖은 손님들 같았죠. 20분 뒤 근처 식당 종업원인 박씨 여인과 유씨 여인이 가게로 옵니다. 얼마 안가 여주인 정씨도 출근했고 친언니는 동생과 자리를 교대한 후 11시 50분경 가게를 나섰죠. 마지막으로 여주인 정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택시기사 박씨가 자정 무렵 축구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로써 사바이 단란주점 안에는 모두 7명이 모이게 되었죠. 정씨의 친언니는 축구 전반전이 끝난 새벽 1시 반 무렵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온한 목소리였죠. 그런데 1시간 뒤 새벽 2시경 단란주점 입구에서 끔찍한 상처를 입은 근처 식당 종업원이자 생존자 박씨가 발견된 겁니다. 즉 평온하게 통화를 하고 불과 1시간 사이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계단을 기어올라 구조 요청을 했던 생존자 박씨는 당일 가게에 온 남자 손님 3명이 범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진술을 통해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렇죠. 생존자 박씨는 유씨 여인과 함께 1번 방에서 맥주를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여주인 정씨는 택시기사 박씨와 카운터 쪽에서 TV로 축구를 보고 있었죠. 그러던 중 2번 방에 있던 남자 3명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1번 방에 불쑥 들어옵니다. 그는 화장실을 가려다가 잘못 들어왔다고 하고 곧 사라지죠. 직후 여주인이 와서 남자들이 있는 방에 가서 함께 노는 게 어떻냐고 합석을 권유했고 생존자 박씨와 유씨 여인은 2번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쎄했죠. 일단 분위기가 너무나 섬뜩했고 남자들은 몸을 밀착하며 불쾌한 접촉을 자꾸 하려 했습니다. 결국 생존자 박씨와 유씨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원래 있던 방으로 돌아가죠. 잠시 후 생존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섰을 때 카운터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을 목격하는데요. 여주인 정씨와 남자 3명이 언쟁 중인 것 같았죠. 단란주점에서 비비재한 일이었기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다시 1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자 3명이 손이 묶인 여주인과 택시 기사를 바닥에
패대기 치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잔혹한 폭행이 시작되었죠. 택시기사가 말로 하자고 빌고 여주인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구타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남자들은 겁에 질린 유씨와 박씨 여인의 손을 뒤로 결박한 후 바닥에 엎드리게 했죠. 범인 중 한 명은 유씨 여인에게 금목걸이를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유씨가 이를 거부하니 구두발로 이마를 차고 밟았고요. 생존자 박씨는 남편이 뇌수술을 받고 일을 못해서 식당 일을 하며 근근히 살고 있는 처지라며 내가 죽으면 남편도 죽는다고 살려달라 사정했죠. 이때 범인 중 한 명이 동질감을 느꼈는지 우리도 회사에서 잘려 같은 처지라며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뿐 일말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공포에 질린 여주인 정씨가 살려달라고 계속 애원하자 말이 많다면서 입을 찢어버렸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가 하면 등, 목, 엉덩이 등을 마구잡이로 찔렀습니다. 생존자를 남겨놓지 않겠다는 듯 말이죠. 생존자 박씨도 범인들 중 한 명이 옆구리를 찔러 정신을 잃었고 곧 정신이 들었지만 죽은 척을 했습니다. 범인들은 생존자가 죽었는지 머리를 흔들며 재차 확인한 뒤 움직임이 없자 증거를 없애기 시작했죠. 만졌던 접시, 술잔, 술병 등을 깨뜨려 사방에 유리조각을 뿌리고 신문지로 곳곳에 지문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배수구를 막고 물을 틀어 모든 증거가 씻겨 나가게 한 뒤 유유히 자리를 떠났죠. 생존자 박씨는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죽은 척을 하다가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택시기사 한모씨가 박씨를 발견한 상황이죠. 생존자 박씨의 진술 덕분에 남성 3인조의 범행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꽤 정교한 몽타주를 만들 수 있었죠. 지금 보이는 몽타주가 그날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3인조 범인입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키는 170 전후의 평균 키이죠. 얼굴형과 헤어스타일, 옷차림 등 범행 당시 상세 정보도 기록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완전한 지문 4점을 비롯해 부분 지문 39점과 담배꽁초 24개, 운동화 발자국 3개 등 다량의 증거품도 발견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생존자에다 이 정도 증거까지 있으니 경찰과 사람들 전부 범인은 금방 밝혀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발견된 증거의 대다수는 사건 이전에 단란주점을 다녀갔던 여러 사람들의 흔적으로 밝혀집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건 운동화 족적 3개 뿐이었죠. 물론 의미 있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범인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칼집이 발견되었는데 공수특전단이나 북한 간첩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수한 단도의 칼집이었죠. 또 전자제품 제조 공장이나 재본소 노동자들이 많이 쓰는 고무 골무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만으로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죠. 게다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은 아직 CCTV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로 목격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건 당일은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이었기 때문에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단란주점 근처 포장마차나 거리의 행인들이 북적였겠지만 축구를 보느라 인적이 끊겨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죠. 수사 관계자들은 범인들이 살해도구를 챙겨왔다는 것에 주목하고 치밀한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생존자 박씨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들은 회칼과 단도 두 종류의 칼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단란주점에서 사용하던 식칼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또한 결박할 때 쓴 케이블 타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인적이 드문 날짜를 노렸다는 점 등이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암시했죠. 하지만 범죄 전문가들은 범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본 목격자, 즉 여주인 정씨의 친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볼 때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시간 안에 3명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살인이 빠르게 진행된 것과 신속하게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아 과거 살인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일 것이라 추정했죠. 한 가지 의문은 빨리 달아나야 했을 범인들이 여성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긴 시간에 걸쳐 많이 잘라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리한 칼이라고 해도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성들을 처벌하거나 모욕하고 싶어서 벌인 감정적 범행의 가능성도 있죠. 이를 두고 범인이 2010년 영국에서 검거된 연쇄살인마 다닐루 레스티보처럼 여성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성적 만족을 느끼는 성도착증 환자일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닐루 레스티보는 10대 소녀를 살해하고 머리카락을 뭉텅이로 잘라내어 헤어컷 킬러라고도 불리죠. 범인들이 여성 피해자들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빼앗아 갔지만 택시기사 박씨의 금시계와 금반지 등은 가져가지 않은 것도 단순히 금품을 노린 범행이 아니라 일종의 트로피로 챙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저 가능성일 뿐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죠. 결국 경찰력 2만 명이 투입된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강남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미제 사건이기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추측이 쏟아지고 있죠. 첫 번째, 사바이 단란주점을 둘러싼 조폭들 간의 지분 다툼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바이 단란주점 자체는 지분 다툼에 휘말릴 정도로 큰 사업체가 아니었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매출이 급감
입감에 조폭이 노릴만한 이건 따위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여주인 정씨의 전남편이 벌인 청부 살인이다. 사건 당시 여주인 정씨는 택시기사 박씨와 각별한 사이였는데 두 사람을 불륜이라고 생각한 전남편이 살인 청부업자에게 살인을 교사한 것이 아니겠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전남편은 그 무렵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처지로 살인 청부를 할 자금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세 번째, 범인들은 전문 살인 훈련을 받은 북한 간첩 혹은 북파 공작원이다. 1990년대 후반은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치 사건 등 간첩 수행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사바이 단란주점 역시 이들의 수행이 아닐까 하는 주장이죠. 발견된 시신들은 엉덩이에 칼로 찌른 상처가 있었는데 이는 치명상을 입을 만한 부위가 아닌 불필요한 자상으로 북한에서 전쟁 포로를 심문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 기계를 조회해 범인들이 부른 노래를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유행했던 히트곡들이며 범인들의 말투에 이질적인 억양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 간첩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북파 공작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죠. 일각에서는 범인들의 몽타주가 국내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른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 납치 살인 사건의 범인들과 닮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기 미제 사건들과 유사점 역시 지목되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1999년 발생한 파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개인 택시기사를 하던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발견 당시 시신의 목은 예리한 흉기로 16.5cm나 깊이 베인 상태였으며 양손은 끈으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 발생한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과 범행 패턴이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죠. 범행 현장이 단란주점이라는 점, 목격자 진술로 보아 3인조 남성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단 30분 만에 여주인 박씨와 여종호범 김씨를 살해하고 사라졌다는 점 등이 놀랍도록 닮아있죠. 해당 사건은 태안이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범인들이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했을 시 공소시효가 연장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죠.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 당일 빨리 가자,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범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미제로 남아버린 강남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 사건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